안녕하세요, 석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해가지고 항등식 개념이에요. 항등식 개념인데 우리 예전에 이제 항등식 얘기를 조금 했었던 게 기억이 날까 모르겠어서 선생님 한번 항등식 이야기부터 조금 하고 갈게요. 자, 등식을 우리가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예전에 요거 수학상 저기 앞쪽에서 등식 이야기 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자, 방정식하고 항등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등식이라는 것 자체가 등호를 사용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방정식은 어떤 거였냐면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는 거. 참 거짓이 바뀌는 등식. 자, 요게 방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지수에다가 어떤 특정한 값을 집어넣어야 참이 되는 그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값 말고 다른 값을 넣으면 등식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방정식이었다. 그래서 뭐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고, 그 해나 근을 찾는 게 그 방정식을 푸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항등식은 뭐냐? 항등식은 항상 같은 식인 거야. 항상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 요게 항등식이다. 그래서 우리 뭐 K에 관한 항등식 혹은 X에 관한 항등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은 X 값에다가 내가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어도 참이 되는 식이었다. 그래서 요 항등식 이야기할 때 미정계수법에서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가 계수비교법, 하나가 수치대입법. 요렇게 두 가지 미정계수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수비교법은 뭐 계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뭐 ax 플러스 b는 0이다. 그러면은 x 값에 관계없이 좌변이 항상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a도 0이고 b도 0이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수치 대입법은 내가 어떤 값을 대입해서 x에다가 내가 아무거나 대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서 미지수 요런 거 a, b 요런 거 미정계수를 찾아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주로 이런 게 많이 나왔었지. a x-1의 제곱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x-1, 뭐 b의 x-2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요거 뭐 제곱 이렇게 된다든지 는 0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a를 구하려면 뭐 x에 0을 넣어보면 되고요. b를 구하려면 x에 1을 넣어보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방법,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수치 대입법은 특정한 경우에 많이 쓰여요. 이런 식으로 식이 뭔가 내가 집어넣어서 바로 해결이 될 때,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라는 게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럴 때 수치 대입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더 많이 쓰이는 거는 요 계수비교법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항등식을 표현하는 뭐 문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 x의 값에 관계없이, 혹은 뭐 임의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 x에 대한 항등식,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x랑 상관없이 무조건 참이다라는 뉘앙스를 띠고 있으면은 요거는 항등식 개념으로 푸는 거다.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하고 a-x, b-y 플러스 c-는 0이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이때 방정식, 자 지금 요식 그대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k 하나 곱하고 요식 그대로 적었어요. 는 0의 그래프는 k의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얘를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무슨 소리냐? 두 직선의 지금 난 선생님은 두 가지를 확인을 하면 돼요. 두 직선의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지 그리고 이 녀석이 직선인지 요 두 가지를 이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지 두 번째로 직선인지 요 두 가지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근데 2번을 먼저 볼 거예요. 2번은 간단하기 때문에 왜? 지금 주어진 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 식은 x와 y에 관한 1차 방정식입니다. 그죠? 관한 1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x와 y에 관한 1차 방정식, 두 문자에 관한 1차 방정식은 뭐다?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얘기했었어요. 그죠? 직선의 방정식이다. 왜? 일반형으로 정리를 하면 x항 하나, y항 하나,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굳이 정리를 안 해봐도 되겠죠.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식 왜 안 적었어?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직선이다 하는 거 됐네요. 그죠? 직선이다 하는 거 설명이 됐어요. 충분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지 그거를 보면 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지.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교점을 p, q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교점 두 직선 혹은 직선이 꼭 아니라도 돼요. 두 그래프의 교점은 어떤 그래프든 상관없어요. 이런 그래프랑 이런 그래프랑 만나는 요 점들, 교점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냐면 두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이 있겠죠. 그죠? 그 식들을 연립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면 해가 나올 거야. 그죠? 그 해가 요 놈들의 좌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x로 정리해서 풀면은 x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x 좌표가 될 거고요. y로 정리해서 풀면 y 값이 나오겠죠. 그게 y 좌표가 돼요. 그러니까 x 좌표, y 좌표가 요 교점을 이야기한다. 연립 방정식의 해다. 자, 교점은 연립 방정식의 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냥 뭐 교점 하면은 무조건 연립 방정식 딱 이렇게 떠오를 정도가 돼야 돼요. 방정식의 해다. 연립 방정식의 해다. 그래서 우리 2차 함수에서도 이런 개념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에서 얘기했냐면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요 점 요거 실근이라 그랬었죠. 그죠? 해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해입니다. 해. 실근, 해. 그죠? 이게 뭐 2차 함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있으면은 2차 방정식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 fx 얘가 gx 그래서 fx 그래프 그리면 이거고요. gx 그래프 그리면 y는 0이잖아. 그게 뭐야? x축이지. 그지? 그래서 fx와 gx의 교점인 거야. 좌변과 우변의 교점. 이거 연립 방정식 푼 거잖아요. 그죠? y는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푼 겁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고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교점이 연립 방정식의 해다.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함이 넘치질 않아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교점이 연립 방정식의 해다. 벌써 지금 선생님이 요거 수업하면서 벌써 한 10번은 얘기한 것 같다. 교점이 연립 방정식의 해다. 여러분도 머릿속에 콕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문제를 막 풀다가 교점 딱 얘기 나오면 아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자 이렇게 딱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두 직선의 교점을 P, Q라고 하자. 그러면은 P, Q는 요거를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X값, Y값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봐봐. 여기에 X와 Y에다가 PQ를 대입하면 PQ를 대입을 하면 AP 플러스 BQ 플러스 C는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죠? P, Q가 잠깐만 요거 한마디를 더 적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왜 이러지? 다시 한마디를 더 적고 합시다. 그러면은 X는 P, Y는 Q가 두 방정식의 해다. 그죠? 두 방정식의 해기 때문에 PQ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PQ를 대입하면 AP 플러스 BQ 플러스 C는 0이고요. 여기도 A-P 플러스 B-Q 플러스 C가 0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녀석 우리가 위에 저기 있다. 요거 복사 또 봅시다. 자, 요 녀석은 복사 여기에 붙여넣기. 자, 요 녀석이 P, Q를 지나면 P, Q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그지? 맞죠? 등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은 뭐 K에 상관없이 XY에다가 P, Q를 대입을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P, Q를 대입을 합니다. P, Q를 대입을 해보자.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AP 플러스 BQ 플러스 C 플러스 K A-P 플러스 B-Q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죠. 근데 봐봐, 요 식이 뭐예요? 이거 0이죠. 요는 뭐예요? 얘도 0이죠. 그러니까 얘는 KA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K랑 상관없이 무조건 뭐를 지난다? P, Q를 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P, Q 지난다.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직선이냐 아니냐, 요 식이, 요 방정식이 직선이냐 아니냐를 일단 확인을 해. 그러면은 X와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XY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맞아요. 1차식이면 직선의 방정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P, Q라고 두면은 P, Q는 요 놈과 요 놈의 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하니까 얘 0이고요. 얘가 0이에요. 그러면 자, 원래식 요 식이 만약에 P, Q를 지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XY에다가 P, Q를 대입을 하면 등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대입을 해봤습니다. 대입을 해보니까 AP 플러스 BQ 플러스 C 나오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까 0이라 그랬어요. 그죠? A-P 플러스 B-Q 플러스 C-가 0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0 더하기 그리고 다시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K 값과 관계없이 P, Q를 무조건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요 방정식의 그래프는 실수 K 값과 관계없이 무조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그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뭐 요렇게 씩 적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는 뭘 구하면 된다? K 값을 구하면 된다. 그러면은 요 K라는 녀석이 담당하는 건 뭐냐? 자, 두 직선의 교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얘를 지나는 직선들은 어떻습니까?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죠?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그죠?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죠?
K 값이 결정하는 거는 이것들 중에 K 값이 뭔가 하나로 딱 정해지면은 이것들 중에 직선이 한 개가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K 값을 구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두 직선을 주겠죠.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다. 근데 그 직선이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한 점을 지난다. 라든지 아니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얼마다. m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뭔가 다른 정보 하나를 던져줄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K 값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요 상태로는 뭐 직선 두 개만 주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얘기하면은 점 하나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것들 중에 뭐 K 값 하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자, 2-kx 플러스 3k-1의 y 마이너스 5는 0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 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런 말 뭐 무슨 말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맞습니까?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러면은 항등식 문제 풀 때 어떻게? k로 정리합니다.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희한하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K만 문자다, XY는 그냥 상수다 생각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구한 XY 값이 P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자, x를 앞에 적을게요. 왜? x는 수거든. k가 문자거든. 수가 문자 앞에 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3yk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k로 정리합니다. 얘랑 묶어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y에 k 플러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내림차순을 일단 정리를 했어요. 얘가 k랑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려면, 항등식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고요. 얘도 0이 돼야 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연립방정식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y가 0이고요.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 넘어갈게요. 5 요렇게 연립방정식이 나오고요. 위의 식의 2배를 해서 빼주면 더해주면 되겠네요. 더합시다. 자, 더하면 5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y 플러스 6y니까 5y 5 플러스 0 5죠. y는 1이고 그럼 x는 3이네요. 그래서 p의 좌표는 3,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되겠죠? 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럼 그냥 항등식으로 풀면 돼. 이게 무슨 아까 앞에 했던 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막 이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로 푼 것이기도 해요. 왜? 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0이라는 직선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내가 어떻게 찾았어? 연립방정식 풀어서 찾았잖아. 되겠죠? 그러니까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다. 점 P 요게 요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0 하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하고 요 두 직선의 교점이 3,1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8번. 자, 두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과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식이 이상하네.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요 식은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자, 이거 그래프 그리기 제일 쉬운 방법. 1차 함수, 그러니까 직선의 그래프는 그래프 그리기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점 두 개 찾는 거예요. 점 두 개만 알면 우리 직선 그릴 수 직선이 하나로 딱 정해진다, 그죠? 점이 두 개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로 딱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점 두 개만 알면 돼. 점 두 개 중에 제일 찾기 쉬운 게 뭐다?
x절편 y절편입니다. 그리고 축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점 찍어서 그리기도 굉장히 편해요. x절편 y절편. 왜? x절편 하나 찍고 y절편 하나 찍으면은 바로 이렇게 쫙 그으면 되잖아, 그죠? 그리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그래프 그릴 때 가장 편한 방법은 x절편 y절편 구하는 거예요. 계산도 쉬워요. x에 0 들어가 y에 0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요 직선에 보면은 x절편 구하자. y에 0 들어가요. 그럼 x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죠? 이 마이너스 2 넘어가면 x는 2. x절편입니다. x에 0 들어가면 y는 2. y절편도 2예요. 그러니까 x절편 y절편이 모두 다 2다. 그러면은 조금 크게 그려야 보기가 좋아요. 여기 2고 여기 2고 됐죠? 자, 근데 mx-y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 제1사분면에서 이 직선하고 제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 그러면은 자, 이 직선이 도대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직선이 막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가 있어야 돼.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그 기준이 되는 게 무조건 지나는 점 하나가 있을 거라는 거야. m과 상관없이. m의 값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무조건 지나는 점 하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볼 때 방금 봤을 때 여기서 여기 k 있었잖아요, 그죠? k가 있었어. 요 k 대신에 m을 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문자만 달라진 거지 사실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m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어서 m과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이 등식이 무조건 성립하는 xy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을 무조건 지난다는 거거든. m이 아무리 변해도 m에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x가 얼마, y가 얼마면 이 등식이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야. 그거를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m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1에 m 이거 다른 색으로 합시다. 녹색으로 할까요? x 플러스 1 m 자, 요거 녹색으로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그러면은 앞에 거 요거 0이고요. 뒤에 거 요것도 0이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무슨 점을 지난다? 마이너스 1,1을 다시 정확하게 선생님 적어줄게요. m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1을 항상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었으니까 문제를. m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 등식이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 등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항상 지나니까 마이너스 1,1 이 점을 항상 지나는 거야. 요 초록색 식이. 그러면은 자, 얘랑 이게 직선이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직선을 그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요. 이 점만 지나면 돼. 이 점만 지나게끔 직선이 아이 참. 이 점만 지나게끔 막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요.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요.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제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되게 하는 n값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충 뭐 요 안에 뭐 이렇게 그려져야겠다, 그죠? 그럼 어디까지? 아이고, 요렇게, 요렇게, 요때부터 언제까지? 요거 좀 지워버릴게요. 언제까지? 요 점 지날 때까지. 딱 맞네. 요렇게까지. 요 사이에 있을 때, 그래프가 요 사이에서 그려질 때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때의 m값하고 m값이 얼만지, 요때의 m값이 얼만지 찾으면 되겠네요. 그걸 뭘로 찾는다? 뭘로 찾을까요? 요 점을 대입해서 m을 찾으면 됩니다. x값, y값에 어쨌든 내가 무슨 값을 집어넣어주면은 n값이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0,2를 한번 집어넣고, 자 이제 노란색으로 돌아와서 0,2를 대입해보고, 그러면은 0, 2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m은 요때 m값 1이네요. 그 다음에
2,0을 대입해보고 2,0을 대입해보고 2,0을 대입하면 2m 마이너스 0 플러스 m 플러스 1 그러면은 3m은 마이너스 1 m은 마이너스 3분의 1 요때 m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자 그래서 m 값의 범위는 뭐 요때보다는 크고 자 오른쪽 끝이 요거 그냥 별거 없습니다. 요 그래프의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면 기울기가 커져요. 밑으로 내려가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래서 m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축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등호가 들어가면 m이 1이면 여기서 딱 만나는 거죠. m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여기서 만나는 거고 그럼 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사분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되겠죠? 자, 요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제 9번. 자, 예제 9번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걸 이용해서 풀면은 두 직선의 교점과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요렇게.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무슨 짓을 하면 돼? 2,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버리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k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은 1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 3k는 0. k는 3분의 1. k가 3분의 1이니까 k에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마저 정리합니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양변에 3을 곱해주고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쭉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 요 전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기울기와 지나는 점 하나를 구하면 구할 수 있다. 요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실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이 문제를 사실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과 점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구해버리는 거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점 두 개 준 거예요 우리한테. 점 두 개 주면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점 하나 필요한데 점 두 개나 줬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부터 일단 구합시다.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y 자 마이너스 1 넘겨버릴게요. 넘겨버리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넘기면 3 두 개를 빼주자. 그럼 x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니까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는 3 밑으로 내가자. 잠시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는 3 y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두 직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면 이거랑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요. 기울기 지나는 점 하나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울기 여기서 이거 뺄까요? 2 빼기 마이너스 2 4분의 2 빼기 마이너스 5 6 2분의 3이네요. 기울기 2분의 3이고 지나는 점 하나 2,2로 할까요? 그럼 y 마이너스 2는 2분의 3의 x 마이너스 2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6 플러스 2 그러면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뭔가 문제를 잘못 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잠시만요. 6, 4 기울기 x 증가량 2 빼기 마이너스 2 4 2 빼기 마이너스 5는 7인데 기울기가 4분의 7이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7 플러스 2 그러면은 4분의 7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양변에 4 곱하고 좌변으로 싹 넘겨서 아니 y가 넘어오면 되겠네요. 정리하면은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요거랑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이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요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문제를 풀 때 어떤 거를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의 이제 그게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두 방법으로 다 풀려요. 그리고 여기 확인 체크도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거는 요 방법이 더 편하고요. 어떤 거는 요 방법이 더 편해요. 그거를 빠르게 눈치를 채는 것도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일단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가 이 좀 이상한데? 아 이거 너무 복잡하겠는데? 아 식이 너무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계산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면은 재빨리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서 푸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뭐가 더 좋다고 추천해 드릴 수가 없어요.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진도를 나갔고요. 뭐 문제는 몇 문제 안 되는데 뭐 설명할 게 좀 많아서 항등신기 개념까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강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인 체크 문제 좀 더 풀어 보시고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